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에서 정말 해고 사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굉장히 크게 폭증을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328만 명,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생한 미국 내 실업자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부산의 인구가 340만이라는 걸 고려해보면, 네. 한 주 만에 거의 부산 인구에 육박하는 수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실업을 당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 미 연방 정부가 2조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놨죠. 2조 달러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네네. 미국의 한 해 GDP가 약 21.4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한 9.3%에 해당한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얘기고요. 네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해 GDP가 약 1.6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4,500만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하는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와. 미국 경제에 쏟아붓겠다. 네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즉 2조 달러의 구체적인 용처를 좀 살펴보면 기업 대출의 약 4,540억 달러, 스몰 비즈니스 론의 약 3,490억 달러, 그다음에 실업보험의 2,500억 달러, 그 외 지방정부 지원에 약 1,500달러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원래 월요일 오후에,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그 의회에서 승인이 모두 다 나는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사실 그동안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에 좀 반대가 있었는데요. 이 어떤 반대냐면 이 지원 금액의 방식이나 이 관리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2008년 지난 금융위기 때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서 미국 내 많은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벗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기업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그렇게 얻은 수익들을 대부분 상당수 자사주 매입이나 네. 또는 배당금으로 써버렸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네네. S&P 500의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규모가 이와 같이 2008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2018년도를 보면 약 8,06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고요. 네. 2019년에는 7,300억 달러를 또 그들이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또 올해도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의 추세만 보면 새로운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뭐 물론 플럭추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대략 1조 5천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은 매년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해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했었고요. 네. 이 기업들에 대한 그 자금 지원에 여러 가지 독립된 그 감사관을 배치할 것 등등 여러 가지 좀 그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라라는 그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네,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항공사 지원에 네. 들어가는 그렇게 네. 거기까지 좀 얘기 드리죠. 네. 요즘 저는 가장 불안한 게 뭐 지난 밤 사이에는 달러 강세가 조금은 완화됐지만 달러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네. 부채를 들고 있는 다른 국가들 내지는 기업 혹은 은행 이런 곳들이 이 부채로 인한 위기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달러화 표시 부채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GDP의 약 18%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GDP가 약 86조 달러에 해당하면 이 금액은 이 부채 규모는 약 16조 달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GDP의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따라서 달러가 강세로 계속 흘러가면 이런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의 이 부채를 내준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 강세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지난주에 페드가 통화 수합을 각국들과 체결한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들도 하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통화 완화 정책과 그리고 재정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달러 강세를 좀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금융 전문가 이정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